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급락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선물은 2.41%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1.95% 하락, 코스닥은 1.89% 하락해서 나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증시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였죠.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후에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나스닥이 3.56% 급락했고요. 24년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서로 눈치 보다가 포지션 청산 욕구가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은 계속 롱 포지션에 계속 매달려 왔고 유지하고 있었고, 언제 청산하나 서로 눈치 보면서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이제 버튼이 눌려진 거죠.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많이 드려왔었는데,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FOMC가 그 트리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매도가 쌓이고 하면서 내려왔던 거고요. 그 상태로 내려오니까 야간 선물이 1.49%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야간 선물 종가보다 더 내려갔던 나스닥 고려해서 그거보다 더 밑에 내려와서 출발한 뒤에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에 따른 십자도지 형태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58% 크게 급락했는데요. 자, 10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천천히 내려오다가 이제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라인 있죠. 여기서 이제 9거래일 연속 내려오다 갑자기 급락에 주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켜줘야 되는 그 라인을 크게 이탈하면서 저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추세가 고점에서 꺾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10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다우지수 역사상 1974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코드, 의미 있는 레코드가 되는 거고요. 투자 심리도는 이제 10거래일 기준으로 살피는데 기준 10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0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공간이 이제 열릴 수 있음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이 이제는 월봉으로 깨지면서, 물론 전 월봉 아직 시가 자리가 있지만 추세가 깨지면서 잘못하면은 이제 하단 공간을 쭉 열어주러 오는 그런 우려가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단기간에 다시 오늘 생긴 것 포함해가지고 음봉의 몸통 중간 이상을 덮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가 15%나 떨어졌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고, EPS는 1.79달러로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이제 크게 실망하면서, 가이던스가 좀 예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그 실망감에 급락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개인이 전일 풋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은 콜옵션에 집중하면서 양매수를 잃었고요. 갭 하락 후 적정선에 도달한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100만 주 신청했고, 우선주는 15만 주 신청했고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도 어제만 잠깐 쉬었지 오늘도 5,071억 대량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야간에 급등했죠. 야간 달러 선물이 19.8원 급등한 1,453.4원으로 종료했었고, 이후 정규장에서 달러 선물이 1,451.1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외국인은 789억 샀고요.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가볍게 위로 뚫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계약 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경우 현물 환시장에서 사들이지 않고 외환당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한 다음 추후에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비싸게 달러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현물화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더 상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 밑으로 누르는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지금 1410원 외환당국이 얘기했던 1410원이 뚫린 뒤에는 사실 지금 공간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넘어버렸죠. 네, 이 자리. 그래서 이게 2009년 이후로 지금 처음 겪는 그 자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공간 또 열릴 수 있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 급등했었던 이 시기보다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따가 또 환율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 추세가 진짜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추세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환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급등이 됐었죠. 3.08% 상승해서 4.52에 끝난 상태에서 오늘 본장이 우리 정규장이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4.524까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노무라 증권이 언급했던 그레이 소환의 한 가지가 이 미국 채금리 10년물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주요 일정은 오늘 낮 12시에 BOJ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 예상 범위에 있었던 거고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봄철 임금 협상 등 임금 동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에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제와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실현된다면 기준금리를 조정하겠다고 언급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불투명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여파는 어느 나라의 어떤 물건에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판명되지 않는다며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음을 주의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에도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전망이 또 어느 정도 생기면서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야간에 좀 그 안정을 좀 노려보려고는 하고 있죠. 지금 나스닥도 0.3%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거 그냥 일반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거래가 붙은 만기를 앞두고 거래가 붙은 장대 음봉이에요. 어쩌면 잘못하면 시세의 종료를 알리는 트리거 버튼 리모컨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22년도에 불었던 1년 정도의 하락 추세도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었죠. 어쨌든 트럼프 취임 때가 보통 이런 이제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사전에 하도 이제 상방 포지션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거를 차익하는 욕구까지 같이 또 앞서서 전해지면서 출렁임이 이제 시작된 거고 고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음봉의 이 기준 음봉이라고 놓고 보고요. 음봉의 중간부터 첫 번째, 그 다음에 몸통 두 번째, 그 중간 가는 과정에서 추세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공간을 열러 내려갈 수 있음에 유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기일 지나고 전후해 가지고 수급도 챙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시 BOE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잠시 후에 있는데 이제 동결 전망 우세이고요. 10시 반에는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발표 있습니다. 이전에는 3.0%였고요. 예상치는 2.8%입니다. 그 다음 오늘 신규 상장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있었는데 공모가 13,000원 대비 33.08% 상승한 17,300원에 종료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계속 해야죠. 61,500, 6만, 그리고 지금 중요한 59,000, 55,700, 54,000, 53,000, 51,800, 5만, 그 다음에 아직 가지 않은 47,000, 42,000 자리 체크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53,000, 오늘 53,000을 거의 찍었죠. 53,100원까지 갔으니까 선물로는 52,000원대까지 진입했었죠. 그래서 53,000원에서 얼마 전 55,700원 갔다 왔으니까 뭐 그 사이를 넘나드는 움직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매물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자꾸만 고가와 저가를 만드는 그런 위치, 매물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테마성 동전주, 저시총, 품절주 수급이 일어났는데요. 웰캡스티 하이텍, 한국 첨단 소재, 한국 정밀기계, 성한 머티리얼스, 대신정보통신, 코데즈 컴바인, BK홀딩스, 인터햄 등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년 초 상패 시즌을 앞두고 일부 종목은 마지막 작업에 걸려들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장 체크사항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기존 매수 포지션을 대체적으로 유지한 채 오늘 신규 매도 우위에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7천원까지 선물 매도를 했던 것의 대부분은 신규 매도 포지션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섞여 있겠지만 미결을 높였기 때문에 신규 매도로 보이고, 풋옵션 매수는 112억이나 나왔죠. 환매수 중심으로 즉 풋매도 물량의 일부를 매수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장 초반은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있었지만 이내 하락 포지션 우위의 장세였고, 실제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횡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선물에서 신규 매수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6,300억대의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매도 포지션 쪽이 더 무섭죠. 예. 금융투자는 지난번에 매도 포지션에서 큰 수익을 보고 대거 만기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새로 잡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요. 현재 금융투자의 현재까지의 선물 포지션은 지난달과 다르게 롱 포지션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숏 포지션 다 수익 실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 베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자, 장중 체크사항 11시 35분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삼성전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깜짝 놀랐죠.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찍어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안 좋게 나왔죠. 엑스레이. 엑스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몸이 안 좋을 때 일단 한번 안에 들여다보는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조금 아픈 것 같길래 한번 찍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았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보시면 삼성전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오늘 많이 아픈 날입니다. 세력 강도가 잠시 0% 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장 후반에는 좀 개선이 됐지만 지금 오전장 11시 35분 기준으로 보니까 세력 강도 0%, 주로 개인들만 삼성전자 싸다고 주문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시장이 횡보해서 체결이 되지 않아야 방어가 되는 모습인데 다행히 11시 35분에 53,400원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지 않고 시장이 횡보하면서 이 밑으로 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체결하기 시작했다면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다행히 횡보로 하면서 급락 장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차트 체크 및 장세 판단 근거입니다. 어제 마감지자했던 오후 막판 이후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어제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었죠.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속 해줬고 프로그램도 도와줬고, 그렇죠. 개인들은 계속 하루 종일 위클리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도 아닌데 만기 날처럼 계속 풋옵션에 몰렸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상승하는 구도를 보였는데, 자, 상승하면 내일까지 가야 되나?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중요 일정 FOMC도 있고, 뭐 내일 일본 금리 결정도 있고, 뭐 중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저라면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그냥 자, 어제 상승 여기까지 됐죠. 자, 저라면은 그냥 요 정도 상승에서는 상승 포지션 마감 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라면 매도하겠다. 저라면은 매수 포지션 갖고 있는 거 오버나잇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면 청산해가지고 내 거 챙기겠다. 챙기고 한번 이제 시장 어떻게 되나 한번 이제 넘어가서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긴 했는데 최소한 오버나잇은 안 했겠죠. 그리고 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개인들은 대부분 상승할 때 풋옵션을 물타기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물타기해서 넘어온 거 오늘 운 좋게 살아났죠. 94일생으로 살아났죠. 그러나 그거 얼마나 갈까요? 그런 전략들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시장이 살려줘야만 사는 그런 방식은 너무 위험합니다. 가끔씩 잭팟이 얻어 걸려도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시행 횟수가, 대소의 법칙 시행 횟수가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 그거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아주 위험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뭐 롱 포지션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더 한다 싶으면은 이제 정점에 가가지고 왕개미도 콜옵션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죠. FOMC 이거 불안한데 만약에 FOMC 가지고 뭐 어떤 결과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은 이제 나스닥의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뭐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풋옵션으로 가볼까? 뭐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일부의 내가 다 날려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의 일부 풋옵션은 오케이, 그건 괜찮죠, 할만하죠.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마지막에 타점을 본 거잖아요. 근데 내 방향성에 대해서 그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한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옵션 양매수죠. 옵션,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하면서, 혹은 내가 콜옵션에서 약간 해지를 걸고 싶어, 그냥 그러면은 풋옵션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균형을 맞추는 게 맞지만 그래도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양매수의 장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매수를 노렸다면은 오늘 큰 수익이 났겠죠. 어차피 콜옵션 쪽으로 마이너스 100% 버리고 풋옵션 쪽으로 플러스 100% 이상을 챙기면 되는 게 양매수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막 1000%부터 시작했으니까 풋옵션 쪽에서 큰 수익이 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막 옵션이 끌려다니다가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일은 그래도 급락 나올 거야 잠자면서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내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포지션을 주도해야 돼요. 포지션을 그냥 어설프게 진입해서 계속 물타기 하다가 내가 기도하게 되는, 끌려다니는 그런 방식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리뷰 영상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 장중에 구독하시고 입장하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8년 이상 지금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죠, 어제 마감지자였던 오후 막판 이후 약간의 추가 상승이 있었으나 결국 나스닥의 급락과 함께 고점이 체크됐죠. 그 자리는 왕개미 콜옵션 진입자리였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 구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결 선물로 놓고 볼게요. 8월 1일에 이때였죠. 일본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갑자기 한 이틀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수급이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려있던 슈퍼게이미의 삼성전자 주식 선물도 단가를 85,000원을 회복했으나 주식 선물 삼성전자를 보유했던 6, 7천억 베팅했던 그 왕개미 슈퍼개미는 여기서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물려 있었다가 회복이 됐는데 청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도 이상했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물량 청산을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때도 이날도 고가에서 콜옵션에 왕개미가 진입을 하면서 고가 선언을 했죠. 그런 다음에 다음날 8월 2일에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어제 고가에서 왕개미가 콜옵션에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고가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살짝 밀리더니 오늘 바로 추락했었죠. 물론 왕개미가 오버나잇을 했고 안 했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왕개미가 진입한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콜옵션으로 진입한 것 자체로도 고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체크를 해야겠죠. 요즘 들어서는 조금 불분명하게 움직이는 적이 많았지만 어쨌든 기본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개인의 위클리 풋옵션 수익 청산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개인들이 어제 물을 많이 탔던 일부 풋옵션을 좀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거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냥 다 수익이에요. 그냥 뭐 손실을 내고 싶어도 그냥 수익이에요. 어떻게 물을 탔든 몰빵을 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침에 수익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대부분 이거를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침에 판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 여기 파란 선 보시면 아침에
0보다 아래에서 출발했죠. 일단 시작의 급등에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물탔던 물량보다는 적게 팔렸고요. 이내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떨어지니까 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수의 개인들이 이거를 제때 팔지 않고 일부만 팔았고 제때 팔지 않고 혹은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고가 청산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거기서 한번 날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그냥 보통 퍼센테이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고가 오늘 3166%고 320 위클리 풋은 380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전일 종가 대비 3000% 이상 올라갔는데 제대로 안 판 거예요. 얼마나 욕심을 부렸으면. 아니면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고가까지 보고 왔는데, 내 계좌에 얼마까지 늘어나는 걸 보고 왔는데 당연히 그 뒤로는 아쉬워서 더 못 팔죠. 못 팔고 더 사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거 322.5 풋옵션 결제가 0.12로 됐어요. 녹으면서 전일 종가랑 다름없이 끝난 겁니다. 거의 3000%나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거기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렸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개인의 위클리 풋옵션 수익의 수익 청산의 부재, 욕심 또는 무지겠죠. 그 상태에서 당일 급락했기 때문에 위클리 콜옵션으로 들어가는 개인들, 즉 위클리 콜옵션에 집중한 형태에서 양매수가 잡혀버립니다. 어제 풋옵션, 자, 어제 베팅한 풋옵션과 오늘 베팅한 콜옵션이 만나서 양매수 베팅이 돼버려요. 양매수 베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은 횡보해야죠. 풀이 빼야죠. 반대 포지션이 양매도인데, 개인의 반대 포지션이 양매도인데 풀이 빼는 시간을 보내겠죠. 그게 바로 자, 풋도 안 돼, 콜도 안 돼 하면서 횡보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포지션은 하방으로 더 진행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물론 개인들이 풋옵션을 아침부터 청산을 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위클리 옵션 효과로 이렇게 횡보가 나타난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더 밀렸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횡보하면서도 오늘 수급은 하방 우위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횡보인데 거의 상방으로 가는 것을 막는, 하방이 유리한 그런 횡보였죠. 물론 아침에는 이제 과락으로 좀 반등이 세긴 했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 균형이 맞아졌다라는 겁니다. 종합 포지션 양매수화가 되면서 하락 후 자리 잡고 횡보하는 그런 날이 나타났고요. 그러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풋옵션 환매수, 종가 추이 지속, 종가 추이가 증가 추이. 자,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풋옵션 환매수 증가 추이가 지속됐고, 그다음에 동시에 개인 풋 매도가 증가했고,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개인 현물 매수 지속 등은 오늘 만기일 영향으로 아무리 횡보 우위라고 하더라도 하락 방향에 무게를 싣고 보는 게 합리적인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횡보처럼 보여도 그래도 은근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2.3포인트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점 대비.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밀렸던 것도 또 그때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끝나는 시점이었다라는 것도 또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82 저항과 지지가 서로 겹치면 도치마감한 건데, 자, 이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게 겹쳤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 최근에 12월 9일부터 반등하고 그 다음 눌리는 거,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지금 38.2 라인에서 지금 걸려 들었어요. 그래서 하단부에,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38.2 가서 꼬리를 단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어디예요? 저항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자리죠. 앞선 자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한 피보나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자, 여기를 연결하고 색깔을 하나 바꿔봅니다. 자, 색깔 하나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꿔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것도 색깔을 좀 진하게 바꿔서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일단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자, 고가가 또 38에서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고, 그냥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오늘 치열하게 싸우다 도치 마감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오늘 이렇게 도치가 만들어졌던 이거를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확대되면요, 이 저점 부근에서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82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82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의 양매수 효과가 계속 시장에 드러났다라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횡보 싸움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락은 그냥 위클리 옵션 때문에 형성된 게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끝난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고 한다면 더 불안한 장세가 환 리스크를 통해서도 연출될 수 있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110억, 100억 이상의 풋옵션 베팅이 효과를 또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사회생으로 살리려면은 일단 나스닥이 3%가 넘는 하락을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장에서. 그러면서 야간 선물이 한 1%까지는 떠줘야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갭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갭을 발생시키고 갭을 메우러 가는데 힘을 좀 보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갭 발생이 없거나 약하거나 오히려 갭 하락이 돼버리면 밑으로 열리는 확률이, 지금은 이 수급 속에서는 확률이 더 높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갭을 모두 메우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하방문을 열고 있으니 저점 이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하며, 추세 방향을 거스르는 반등 방향으로는, 자 지금 추세잖아요. 5개월간의 추세잖아요. 7월부터 5개월간의 추세잖아요. 그러면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추세를 거스르고 싶어요. 내가 반등을 보고 싶어요. 그럼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기,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안 넘어갔죠. 그래서 급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기준 요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냥 추세다. 안 넘어갔죠. 하락이잖아요. 저점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오늘 생긴 갭을 메우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오늘 생긴 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갭이에요? 오늘 이 양봉의 종가 갭, 종가부터 여기까지 생긴 갭, 그 전에 몸통 갭이 있습니다. 몸통 갭은 금방 메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갭인 이 몸통 갭, 시가부터 형성된 1번, 그 다음에 종가부터 형성된 2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가장 중요한 전환 포인트 지점은 11월 11일 외국인의 옵션 환매수 결정이 일어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행동을 바꾼 지점이에요. 행동을 괜히 바꾼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영향력을 줬던 지점입니다. 이전에는 영향 안 받았을까요? 다 영향 받았던 지점이랑 겹칩니다. 8월 5일 급락하던 날에도 거기서부터 마지막 터닝이 일어나서 회복됐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외국인이 포지션을 바꿀 만큼의 중요한 자리를 앞으로 돌파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추세인 거예요. 추세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거스르는 거, 내가 반등으로 좀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좀 멀어졌죠? 멀어진 만큼 지금 시장이 그만큼 부담이라는 겁니다. 네. 가까우면 차라리 금방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일단 멀어지고 있으니까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럼 갈 길이 먼 만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면 아예 밑에서 갈리든가, 아니면 아예 밑에서 솎아내버리든가, 이렇게 이거라도 나오든가.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하게 선물 들어오고 막 하던가요. 물갈이가 되든가 솎아내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어설픈 반등은 계속 중간 반등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나스닥 분봉을 보시면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어제 스스로 저점이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괜히 꼬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많을걸요? 이렇게 급락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 여기 저점이야 라고 내가 먼저, 그냥 시장이 아직 그걸 말해주지도 않는데 먼저 판단해버립니다. 그냥 단순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이유로 여긴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먼저 롱 포지션 들어가요. 아닌데. 또 여기서 여긴까지인가?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아닌데. 여긴가? 내가 먼저 판단하고 롱으로 들어가요. 확인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들의 선물, 해외 선물에서 해외 선물 나스닥 포지션이 숏 포지션 우위에서 롱 포지션 우위로 개인들 포지션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어제 밤 사이에 분명히 개인들이 숏 포지션이 한 70% 정도는 됐었는데, 60-70%, 70%는 됐었는데 밤 사이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롱 포지션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동안에 롱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숏은 줄어들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340선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돌파 안착을 하는지 여부부터, 안착까지예요.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미 오늘부로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비하기 시작한 거죠. 이날과 같은 형태로 대비를 한 거죠. 오늘 양매도 포지션을 공식적으로 청산했습니다. 자, 옵션 매매 철칙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늘 이론상 위클리 풋옵션 매도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결국 오늘 녹았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0 위클리 풋 기준, 자 320 위클리 풋을 보면요, 320 위클리 옵션 풋을 보면요, 이렇게 고가가 3,8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3,800%. 결국에는 0이 됐지만 이때 심리 상태, 이때 만약에 풋매도를 했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 최대 마이너스 3,800%까지 됐던 거죠. 물론 이거는 외가기 때문에 근데 외가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작은 거 먹으려다가 이제 크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322.5도 이렇게 되면 얘는 결제까지 됐잖아요. 2.94까지 폭등했죠.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325는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거를 옵션 매도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20배 20배 이상은 마이너스 됐던 거죠. 100만원이 마이너스 2천만원대, 1000만원을 했다면 마이너스 2억 5천까지 갔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연히 멘탈이 나가죠. 심리 상태가 보통 일반적이지 못하죠. 정상이 아니죠. 그럴 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 일정, 이것만 조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일정 앞두고서 절대로 옵션 매도, 양매도, 옵션 양매도, 오버나잇 배팅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콜옵션 매도는 먹었겠지만 비효율적이죠. 그거 먹겠다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니까. 근데 FOMC 때 반대로 폭등하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래서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옵션 오버나잇 배팅 금지. 오버나잇 최악의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은 거 먹겠다고 하다가 큰 거 날아가는 게 바로 중요 일정 앞둔 옵션 매도 오버나잇이에요. 그래서 중요 일정 앞두고는 내가 다 잃어도 되는 금액 정도만 베팅 자리를 보면서 옵션 양매수 정도만 생각한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00% 먹으려다가 50% 100%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1000% 2000% 날아가는 최악의 소탐대실이니까 절대로 철칙. 평소에는 해도 되죠. 평소에 할만하죠. 할 때도 있죠. 확률이 높으니까 평온할 때 하시는 거예요. 평온할 때. 그리고 장중에서 하시는 게 좋고. 자, 위클리 옵션 만기 1 내용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 준비할게요.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 2시 9분에 체크한 내용으로는 상단 325만 막아섰습니다. 상단만 약하게 막아둔 횡보장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은 오늘 동시효과가 코스피 200은 322.85로 진입해서 322.38로 종료됐고요. 결국엔 등가 322.5 동전 세우기로 끝이 났습니다. 325 위클리 콜과 320 위클리 풋은 다 죽었고요. 등가 싸움이 322.5 위클리 콜은 0.27에서 0으로 죽었고 322.2 위클리 풋이 0.33에서 0.12로 녹는 그런 모습으로 동전 세우기 양광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니 기술원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2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3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매수에서 양쪽으로 다 놓고 풋옵션의 엄청난 수익 기회를 다 날려버린 개인이었죠. 금융투자는 5억의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은 이거 풋옵션 대수익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네, 청산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콜옵션 녹았죠. 네, 그래서 32억의 손실을 본 겁니다. 자,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3,100원, 선물 52,900원으로 종료했고요. 53,000원이 중요 가격 라인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려가면 51,800 라인이죠. 올라가면 54,000 라인이고요. 외국인은 618만 주 대량 매도로 보유 비중 50.7% 진입했고요. 7%대에 진입했고 자사주 매입 100만 주, 우선주 15만 주는 2시 50분경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매입 완료에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하락세에 돌입하기도 했었죠. 선물을 보시면 마지막 하락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완료될 때쯤 해가지고 약해지죠. 자, 외국인 선물은 10시 30분경 7천억까지 매도하다가 매도폭을 차츰 줄이면서 3,331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3월물 포지션은 롤오버 물량이 다소 많이 남아있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 중이긴 합니다. 외국인 옵션은 콜매도 11억과 풋매수 112억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루종일 풋옵션 환매수를 늘려오면서 외가 풋옵션 매수 신규 베팅으로 기존에 유지하던 옵션 양매도 포지션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늘 7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옵션의 양매도가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 더 42억이나 더 샀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은 풋옵션 매수 베팅으로 이렇게 양매도를 보이다가 11월물처럼 이렇게 진행되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철회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즉 종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풋옵션 매수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콜매도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1월물 옵션 손익분기점이 바뀌었죠. 어제는 340까지, 어디서부터 310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옵션의 풋옵션 쪽이 철회가 되니까 이거 날려버리고 이건 좀 이제 현실적으로 줄어들면서 334 이하의 수익 구조를 만드는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일봉에다가 선물 표기를 해보면요, 그냥 대략적으로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지만 선물로 그냥 편의상 놓고 보면요, 334 요 부근이죠. 여기 부근 이하로 외국인들은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들어오는 게 수익 구조였지만 여기를 밑으로 하단을 날려버린 날이 되었던 거죠. 풋옵션 매도가 풋옵션 매수로 청산되면서 투신 선물은 종가 6천억 원 가량의 대량 신규 매도 베팅이 있었습니다. 토탈 집계는 오늘 4,783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8월 2일에서 5일, 그 다음에 10월 24일 이후로 종가 기준 최대 매도 베팅이 있었습니다. 최대 매도 베팅이 있었던 때 최근에는 이날과 이날, 자, 이날과 투신이 종가에 이날과 이날에 최대 매도 베팅이 있었는데 사실 이날은 이제 실패했던 거고요. 이날도 다시 이날과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성공을 거뒀고 이날은 실패했던 날이죠. 그래서 그 대량 매도 베팅의 성공률은 100%는 될 수가 없고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4일에도 대량 매도 베팅이 있었죠. 대략적으로 요쯤입니다. 요쯤에서 대량 매도 베팅을 하고 조만간 얼마 이후에 급락이 또 나왔었죠. 프로그램 비차액입니다. 5,071억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7월 12일부터 누적 12조 7,300억 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빨간선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은 한 번도 하루 종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매도만 했었죠. 당연히 시장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내려가야지만 오늘의 메인은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니까 위클리가 우선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당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자잖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메인이었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하락했겠죠. 그런데 위클리 옵션이 메인이기 때문에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 효과가 1순위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걸 추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보완 상황이에요. 보충 상황이죠.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정규장 종가 1,451.1원에 마감했고요. 환율은 1,450원 돌파해서 종가를 형성한 것은 2009년 이후 최초입니다. 자, 아까 환율 차트 보시면, 자, 월봉으로 길게 늘어뜨려 보시면 이때죠. 자, 주요 정말 시장이 위험했던 IMF 때,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그리고 레고랜드 때 올랐던 거 넘어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위기 때마다 1450선을 넘어갔었는데, 그리고 1500대로 갔었는데 지금 세 번째 시도입니다. 언제만큼요? 1998년 이후로 세 번째예요.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종가 1450원 돌파해서 끝난 것은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노무라 증권이 경고한 1500원대 진입에 불과 50원도 채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외환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힘을 쓰기가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르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로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는 하단 지지 라인을 결국에는, 자,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변동성 지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내려앉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한 장세,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 변동성 지수가 지지 라인에서 올라가고 지지 라인에서 올라가고 지지 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단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지수 갑자기 급등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하단 지지라인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13.03% 오른 20.30으로 마감했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여 미국발 불안한 장세가 연출이 되었던 거죠. 네.
지금까지 리뷰 영상을 끊이지 않고 보신 분들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도 지금까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겠지만 놓치지 마시고 라이브 방송 보셨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정리하고 복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다루지 못했던 것들도 충분히 여기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를 정리해야 시장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